네, 오전장 시장 흐름 그리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김준우 지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지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우리 시장 미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특히 코스닥이 더 흐름이 좀 좋지 않은데요.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이 클라우드 사품 실적 부진과 이제 9월달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. 또 9월달에 미국의 신규 휴대 판매 지수가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악재가 있었고 또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좀 이렇게 좀 겹치면서 미국 증시가 200일선을 하회하면서 전저점을 좀 하회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했던 소위 말하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종목이 다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나 S&P가 좀 낙폭이 컸습니다. 그래서 미국도 그리고 또 9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이제 예상을 상회하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전반적인 거쳐 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나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뚜렷한 반등 모멘텀이 지금 없는 가운데 오늘도 추가적인 하방 확률을 강하게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비중이 큰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업황 개선이 좀 지연이 되면서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이제 아무래도 간밤에 미국 증시 낙폭을 키운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. 그래도 낙폭을 더 키워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좀 시장이 괜찮을 땐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받쳐주겠지만 지금은 계속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시장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받을 엄두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. 지금으로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. 네,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한미 통화 스와프를 기점으로 저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빌 에크먼이 채권을 쇼커버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 기점으로 저는 저점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빌 에크먼이 처음에는 몇 년 정도 굉장히 장기로 들고 갈 것처럼 말을 해놓고 정말 2달 만에 쇼커버를 했거든요. 그리고 또 4분기 미국 경기에 대한 부분에도 좀 경기 좀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빌 에크먼이 했는데 실제로 제롬 파월 의장이 최근에 발언한 부분도 보면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슬로우해질 것 같다는 멘트가 명확하게 좀 있습니다. 우리가 5%에 육박하는 고금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15년간 본 적이 없는 초고금리입니다. 경제가 이런 고금리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강하게 들고요. 약한 고리부터 위험이 충분히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뭐 연준이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에는 인하한다고 좀 점도표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좀 약한 고리가 좀 문제가 된다면 더 빨라질 수 있고요. 연준의 점도표대로 하반기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항상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생각해보면 올 연말부터는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할로윈 전략도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이제 충분히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평상시에 보고 있었던 종목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봐뒀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.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김준우 지점장이었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